자, 이 문제는 시나리오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건에 따른 여러 가지 가상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란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현재 점수일 때는 평균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가상의 결과를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현재는 30점인데요. 자, 이게 80점일 때, 80점으로 증가가 되었을 때 평균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그리고 10으로 감소가 되었을 때, 자, 이 평균값은 또 얼마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바뀌었을 때 그 값에 따른 이 영향, 자, 이 영향에 따른 이 값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물론 여기서 이 평균이란 이 셀 있죠. 이 셀에는 값이 53이 입력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함수로 입력이 되겠죠. 수식으로 입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 값에 따른 어떤 영향, 그 결과가 수식에 의해서 이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이 이렇게 여기 입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값이 바뀜에 따라서 평균값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값이 바뀜에 따라서 평균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예측하고 싶다. 자, 그때 시나리오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를 적용하게 되면 아래쪽 표가 나와요. 시나리오 요약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은요, 여기 증가, 감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방 제가 80으로 증가되었을 때, 10으로 감소되었을 때, 자, 이것을 예측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현재 값이 30일 때, 현재 값이 30이고, 그리고 현재 값이 평균은 53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변경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일반에 2의 두 번째 셀이잖아요. 그쵸? 2의 두 번째 셀. 이게 변경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셀은 결과 셀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숫자 값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되는 셀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80 혹은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결과 셀이라는 것은 F 두 번째. 자, 결과 셀은, 자, 이것은 변경 셀이 되고, 이것은 결과 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변경되는 값에 따라서 결과 셀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과 셀에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 결과 셀이 되는 겁니다. 일단 판단할 수가 있겠죠. 변경 셀이 무엇인지, 결과 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값은 30, 53이에요. 근데 증가될 때 80으로 변경 셀이 바뀐다, 변경된다. 그랬을 때는 결과 셀은 70으로 바뀐다. 자, 그 다음 10으로 감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결과 셀이 47이 된다라는 이제 그 어떤 예측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을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서 자, 가상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관리자 선택을 하십시오. 현재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를 해야 됩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자, 시나리오 이름을 일단 증가라고 일단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경 셀은 그 2의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변경 셀은 2의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할게요. 이 값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변경 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십시오. 자, 현재 30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 자, 80으로 한번 증가를 시켜 보겠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은 증가라는 시나리오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요약 버튼 누릅니다. 자, 요약 버튼 누르시면은 보고서의 종류라고 해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시나리오 요약, 그리고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보고서.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시나리오 요약을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결과 셀은 F 두 번째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었네요. 자, F 두 번째가 결과 셀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증가가 되었을 때, 자, 변경 셀의 값에 따른 결과 셀의 값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시트로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더 추가하려면은 간단하죠. 뭐 관리자 호출해서 여기서 추가 버튼 눌러서 또 추가하면 됩니다. 감소해서 변경 셀은 2의 두 번째 셀이 맞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바뀌는 값은 뭐 10으로 감소를 시키겠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또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고,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 버튼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 편집. 자, 편집 누르면은 뭐 셀을 또 바꿀 수도 있고, 시나리오 이름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F 두 번째 값. 자, 시나리오 요약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두 개의 시나리오를 한 번에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합은요,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병합하는 겁니다. 합치는 거고요. 자, 표시는요, 이렇게 새로운 시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트에다가 바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표시 한번 눌러볼게요. 값이 바뀝니다. 자, 누르면은 증가에 대한 시나리오 결과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 대한 내용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 삭제, 편집, 뭐 추가, 말 그대로 추가, 삭제는 제거고, 편집은 내용을 수정하는 거고요. 병합은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불러와서 추가하는 거고요. 자, 요약은 요약 버튼 누르면은 시나리오 요약 대화 상자가 또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요약과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보고서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시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워크시트에 바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 요약 그 대화 상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시나리오 보고서는 자, 여기서 선택된 이제 보고서들은 새 시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고요. 종류는 시나리오 요약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 셀이 없어도 되지만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결과 셀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 자, 여기 결과 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자, 요약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에서 결과 셀 있죠.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현재 시나리오 요약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선택을 한다, 결과 셀을 선택하지 않아도 결과는 나오죠.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류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결과 셀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결과 셀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픽업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반드시 결과 셀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의 시나리오에 최대 32개까지 변경 셀을 지정할 수 있다. 뭐, 이거 하나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2번, 시나리오의 결과는 요약 보고서나 픽업 테이블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다. 자, 말씀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고요. 픽업 테이블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3번, 시나리오 병합을 통하여 다른 통합 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4번, 시나리오는 입력된 자료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특정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이거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이것은 부분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부분합 기능도 엑셀에서 이제 많이 이용되는 기능입니다. 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기 이제 합격자가 있고 불합격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단들이 있어요. 명단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그룹별로 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부분합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요, 불합격자하고 합격자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정렬을 해요. 정렬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불합격자 수가 몇 명인지, 합격자 수가 몇 명인지, 자, 이 작업을요, 부분합을 이용하면요, 일일이 손으로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 이제 부분합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제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4번에 대한 설명은 부분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